178번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했으니까 주어진 원의 양끝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 4,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면 좋겠지. 원의 중심은 이 두 점의 중점에 해당하는 좌표니까 어떻게 써주자?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니까 2, 1로 쓸게. 그럼 1, 그 다음 y좌표는 2분의 3과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네. 2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중심좌표 구했어. 중심좌표 구했으면 이제 반지름이 필요하지? 반지름 길이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럼 반지름은, 자,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4 빼기 1의 제곱, y끼리 빼면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로 바뀌면서 3의 제곱은 9, 얘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 그럼 루트 25네. 루트 25는 5와 같은 수지? 반지름이 5인 원이었어. 자, 그럼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써진다?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자, 이 원을 구했고, 문제에서는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즉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이겠지. 이 점들의 y좌표는 모두 0이어야 돼. 자, 그러면 y에다 0을 넣어보면 되겠다. 그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이지.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할 거야. x 빼기 1의 제곱의 값은 그럼 24와 같으면 되니까 x 빼기 1은 그럼 루트 24 또는 마이너스 루트 24가 되면 되겠지. 자, 24는 루트 24는 우리 2 루트 6으로 쓸 수 있어. x 빼기 1이 2 루트 6과 같으려면 x는 1 더하기 2 루트 6 또는 여기서는 x 값은 1 빼기 2 루트 6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를 모두 구했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뒤에 있는 x값에서 앞에 있는 x값을 빼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다. 자, 뒤에 있는 점이 이거지. 1 더하기 2 루트 6에서 누구를? 1 빼기 2 루트 6을 빼볼게. 그럼 1 더하기 2 루트 6 빼기 1 더하기 2 루트 6. 자, 그러면 얼마 나와? 4 루트 6이 되겠다. 4 루트 6이 답이야. 179번 주어진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이 원의 중심좌표를 구하시오. 자,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4kx 먼저 써주고 y제곱 더하기 2ky 그 다음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서 15 빼기 10k로 넘어갔어. 자, 그러면 표준형 고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절반을 제곱한 값 4k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준 다음 또 여기서도 얘 절반을 제곱하면 k 제곱을 한 번 더 더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x 빼기 2k의 제곱 y 더하기 k의 제곱의 값이 여기 5k 제곱 빼기 10k 더하기 15와 같은 표준형으로 고쳐줬어. 자, 넓이가 최소이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의 넓이가 작아지겠지?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쪽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가 최소일 때 우리는 넓이가 최소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모양이잖아.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자, 이 꼭지점의 좌표 알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한번 써볼게. 5로 묶어주면 k제곱 빼기 2k
여긴 더하기 15는 안 묶었어. 여기도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 얘 절반을 제곱한 값 더한 다음 다시 빼주면 되지. 자, 그럼 얘네 셋이 합쳐져서 k 빼기 1의 제곱 빼기 1에 앞에 5가 있고 뒤에는 15가 있었어. 5를 각각 주게 되면 이렇게 되지. 합쳐서 플러스 10 쓸게. 자, 그러면 k 값이 1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1일 때 최소값이 10이야. 자, k에 1을 넣었을 때 이 반지름을 제곱을 나타내는 이 값이 10이 최소값이 돼. 자, 그러면 이 최소값을 가질 때 그 k 값이 여기 있는 중심좌표에 반영해주면 되지. 주어진 원의 중심좌표는 2k, 마이너스 k인데 k 값이 1일 때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문제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답을 얘로 써주면 되겠지. 180번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했어. 그럼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이 외접원은 이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해당하는 세 점을 지나가겠지. 자,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의 교점을 각각 구해서 이 원 위의 세 점을 한번 알아보자. 자, 두 직선 먼저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해서 교점 하나 구해볼게. 자, 여기다 써보면 이게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 놨을 때 우리 1번과 2번식에서 누구를 소거해볼까? Y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1번식에는 몇을 곱해? 3을 곱하고 2번식에는 2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y가 소거되겠지? y의 부호가 반대고 숫자를 같게 만든 거야. 그럼 3배를 해주게 되면 15x 더하기 6y 더하기 24는 0이고 두 번째 식에 2배를 해줄게. 그럼 14x 빼기 6y 빼기 24 0. 그럼 두 식을 이제 더해주게 되면 자, x끼리 더하면 29x, y 소거됐고 상수항 소거됐어. x는 0이 되겠다. 자, x가 0일 때 그럼 y값 알기 위해서 x 자리에 0 넣어볼게. x에 0 넣어주게 되면 2y 더하기 8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4가 되네. 아, 그러면 1번과 2번 두 개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0, 마이너스 4였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직선이라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써줄까? 0, 마이너스 4. 자, 또 이번에는 1번과 3번 직선이 만나는 점도 한번 구해볼까? 1번과 3번 직선에서도 이번에는 x를 소거해볼까? 1번 직선에다가 3을 곱하고 2번 직선에다가 5를 곱해서 두 식을 빼야 x가 소거되지. 1번 직선에 3을 곱한 값 15x 6y 24는 0이고 자, 2번 직선에 5를 곱하면 15x 35y 마이너스 5, 35, 150 자, 두 식을 빼야 x가 소거돼. 뺐더니 마이너스 29y 값. 그 다음에 이건 더하기 되면서 174는 0. 그럼 y 29y 값이 174야. 그럼 y는 얼마? 자, 6을 곱하면 9, 6에 54, 6이 12, 17, 174가 딱 맞네. 그러면 y 값은 6이 되겠다. 29로 나누면 6이야. 자, 그럼 y값이 6일 때. 자, 이거 지금 내가 1번과 3번인데, 이거 3번인데 잘못 썼지? 3번 직선에 5배를 한 거니까, 우리 1번 직선에 그럼 y자리에 6 넣어볼까, 이번엔? y자리에다가 6을 넣어보면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5x 더하기 12 더하기 8은 0이니까, 5x는 마이너스 20, x는 마이너스 4겠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6이라는 점을 지나가겠지. 1번과 3번이 만나는 점 마이너스 4,6.
자, 이번에는 그럼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만나는 2번과 3번을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볼게. 첫 번째 2번식에다가는 3을 곱할까? 그 다음 3번식에다가는 7을 곱할까? 그러면 x 문자가 소거되겠다. 두 식을 빼주면. 자, 2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 3, 7에 21x, 9y, 36은 0. 그 다음 3번 직선에 7을 곱할게. 7, 3, 21x, 7, 7, 49, y. 그 다음 7, 3, 21, 마이너스 210. 자, 두 식을 빼면 x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58y 더하기 210에 36. 여기 더하기 되면서 36을 빼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58y의 값이 174구나. 그럼 y는 얼마일까? 58로 나누어주면 3. 자, y가 3일 때 그럼 x값 구해볼게. y에다 3 넣어보면 되지. 2번이나 3번 두 직선 아무 데나 넣어볼 거야. 여기다 넣어볼까? y에다가 3을 넣으면 3x 더하기 21 빼기 30은 0이니까 3x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9인데 넘어가서 9, x는 3. 자, x는 3이 됐어. 그럼 3,3. 요 점의 좌표가 3,3이구나. 자, 지금까지 이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구한 거야. 자,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자, 원의 방정식 우리 기본형으로 한번 써보면 기본 일반형으로 써줄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의 꼴로 생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교점들 3개, 원 위의 점들을 대입해 볼 거야. 0,-4부터 넣어볼까? 그럼 0,-4를 대입해주면 x에 0 넣을 거니까 y에 마이너스 4 넣으면 16, 마이너스 4b 더하기 c는 0 이런 식이 나왔고, 두 번째 점 마이너스 4,6을 넣어야지. 자, 마이너스 4 넣으면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4a 더하기 6b 더하기 c는 0. 세 번째 점 3,3 9 9 3a 3b c는 0.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얻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식에 a가 없으니까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a를 소거 한번 해보자.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 일단 이거 숫자는 52지? 52 빼기 4a 더하기 6b 더하기 c는 0이고, 자, 두 번째 식에서는 18 더하기 3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0인데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4를 곱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럼 3을 곱했더니 3, 5, 15 156 마이너스 12a 18b 3c. 자, 두 번째 식에다가 4 곱하면 72 빼기 4, 3, 12a 더하기인데, 자, 그 다음 더하기 12b 더하기 4c. 자, 그러면 a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228 더하기 30b 더하기 7c는 0이 나왔지.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첫 번째 식에서 b와 c에 관한 식이니까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몇을 곱해서 7을 곱해서 c를 소거할까? 얘한테 7을 곱해볼게. 그러면 이런 식이 되고, 여기에서 아까 구해놓은 요식 그대로 가져올게. 228 더하기 30b 더하기 7c였지.
수식을 빼면 C가 소가 되겠다. 자, 그러면 뺐더니 116이 남았어. 그 다음 더하기 58B는 0이야. 자, 그럼 58B가 116이니까 B는, 제가 마이너스 116 됐지?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2였겠네? 자, B를 구했어. 자, B를 구했으면 여기 첫 번째 식, 요 식에다가 B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16 빼기 더하기로 바뀌었다. 8 더하기 C가 0이구나. C는 그럼 마이너스 24였겠네? C도 구했고 B도 구했지. 자,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에다 대입해 줄까 우리? 간단한 식에 대입할수록 좋은데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요 식에다가 한번 우리가 구한 B와 C를 넣어볼게. 그럼 18 더하기 3A 더하기 3B인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되겠지. 그 다음 C 값이 마이너스 24야. 이렇게 됐어. 그럼 3A 값은 얼마냐면 이거 18이었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10인데 넘어가서 12. A는 4가 되겠다. 자, A, B, C를 이제 모두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써진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왔지, 원의 방정식? 자, 이게 답이야. 그래서 181번 두 개의 원에 대해서 첫 번째 원 위의 점을 P, 두 번째 원 위의 점을 Q라 할 때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시오. 자, 그럼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긴데 원인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가장 멀리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를 그은 다음 그 다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얘를 P, 얘를 Q로 잡았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가장 멀겠지. 우리는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아마 요 중심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지금 요 얘를 보니까 0,0이네. 그리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었어. 자, 두 번째 원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주게 되면 x 더하기 3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인데 3의 제곱을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8이 되겠다. 우변이 8. 자, 그렇게 되면 중심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루트 8이 되겠지? 루트 8은 2루트 2야. 2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장 최대값인 PQ 사이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두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 그 거리에다가 이쪽 부분의 반지름인 1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인 2루트 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때가 PQ의 길이의 최대값이 될 거야.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써주게 되면 0,0과 마이너스 3,3이니까 루트 0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좌표도 마찬가지네. 자, 그러면 루트 18이야. 루트 18은 3루트 2로 써지지? 그래서 D값은 3루트 2야. 자, 그러면 5루트 2 더하기 1로 나타나겠다. 자, 이게 최대값이지? 최대값을 구했어. 182번 원 위의 두 점에 대하여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좌표를 A, B라 할 때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 자, 주어진 원을 그려볼까, 우리? 자,
중심이 2,1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5인 원이니까 반지름이 5인 원. 그러면 반지름이 5니까 사방으로 5 정도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대략 그렸어. 자,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렸고 두 점 6,4. 자, 6,4랑 마이너스 1,5는 원 위의 점이래. 그럼 6,4는 대강 여기쯤 있다 치고 마이너스 1,5는 한 여기쯤 있다고 볼까? 마이너스 1,5. 자, 근데 A와 B를 연결해서 P라는 한 점을 더 잡아주고 싶은 건데 다시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어야지. 자, P를 어디에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까 생각해야 돼. 우리 원에서는 원주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심각의 절반이었지, 원주각의 크기가. 자, 그러면 직각이 여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심각이 180도인 이렇게 반원인 상태에서 이렇게 원주각이 그려지면 여기가 90도 됐었지, 우리? 자, 그럼 여기에 P를 잡았을 때 하나랑 이번에는 이쪽으로 여기에서 90도가 되려면 여기서 90도가 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겠지.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 또 P가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직각이 나오는 상황이 두 가지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요 P점이 될 수 있는 좌표들을 하나씩 구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P는 요 원의 중심인 얼마? 2,1과 A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P는. 자, 그러면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봤더니 X 증가량이 4일 때 Y 증가량 3이야. 자, 그럼 X 증가량이 4일 때 Y 증가량 3이니까 4분의 3만큼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X가 4 감소할 때 Y는 3 감소하면 되겠지? X가 4가 감소하면 자, X가 4를 빼면 P점의 좌표 마이너스 2, Y는 3 감소. 그럼 마이너스 2. P점의 좌표 이렇게 구해지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기울어진 정도 같으니까 이렇게 구했어. 쉽게.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요 P도 그러면 이쪽 직선의 기울기 한번 따져보게 되면 B점과 중점 사이에서 살펴보게 되면 X가 3 증가할 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가 됐으니까 X가 3 증가할 때 Y는 얼마? 4가 감소하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었네. 자, 그러면 요 P점의 X좌표, Y좌표도 구해주게 되면 지금 중심으로부터 2,1에서 X가 3 그럼 증가하면 5가 되지? 그때 Y는 4 감소하라 했으니까 4 감소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되겠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P점 두 개의 좌표를 모두 구했어. 근데 문제는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좌표를 A, B라 하자 했으니까 얘네 둘을 연결할 거야. 연결해서 그것의 중점에 해당하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A, B구나.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주면 3,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5네. 이게 바로 A, B와 같아야지. 자, 그럼 A는 2분의 3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5였구나. A와 B를 더하라 했으니까 우리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5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183번 점 A와 주어진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도형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AP라는 선분의 중점을 우리가 도형으로
도형의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이 중점을 어떻게 쓰자? x, y다 라고 한번 나타내보자. 중점을.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했으니까 P라는 좌표 모르니까 A, B라 잠깐 두고 A라는 점과 P라는 점의 중점을 구해서 그 중점을 우리가 x, y라고 놔보자. 자, 그럼 중점 구해주게 되면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되지. 또 2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 될 거야. 이게 중점 좌표지. 이것이 바로 x, y였구나. 즉 x값은 2분의 a 더하기 3이고 y값은 2분의 b 더하기 2였구나 라고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점 P라는 애는 얘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다 P를 한번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대입해 줄 거야. 자,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 B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 성립한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이 식이 성립하고 위에 있는 x값과 y값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 이 도형에 대한 방정식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x, y값으로 a, b에 대한 식이 x, y에 대한 식으로 변형되려면 위에서 a는 x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쳐주면 되겠지.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x는 a 더하기 3일 테고 a는 그럼 얼마? 2x 빼기 3과 같네. 그래서 a 자리에다 2x 빼기 3을 넣을 거야. 또 y도 양변에 2 곱해주면 2y는 b 더하기 2고 b는 2y 빼기 2로 써지면 되지. 그래서 b 자리에는 2y 빼기 2를 넣어주자. 그러면 2x 빼기 3 빼기 1의 제곱 2y 빼기 2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다. 정리해주면 2x 빼기 4의 제곱이고 얘는 2y의 제곱이고 8이야. 자, 여기 2를 빼내면 x 빼기 2로 잡히면서 제곱할 수 있지. 제곱을 각각 해주게 되면 4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쓸게. 얘는 그럼 4y제곱이니까 그대로 써주고 8인데 전체 4로 나누어지지? 그럼 x 빼기 2의 제곱 y제곱은 2였겠다. 자, 이런 방정식이 얻어져. 도형의 방정식. 자, 3분의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XY에 관한 식으로 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네. 그럼 이 원의 넓이 구해달래. 우리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R제곱을 나타내는 값이지. 그래서 R제곱 자리에다 2를 넣어주게 되니까 2파이가 이 도형의 넓이가 되겠구나.